비가 쏟아지던 겨울밤이었다. 식당 문을 닫으려던 영철은 문 앞에 웅크린 4살 여아를 발견했다. 아이 옷은 흠뻑 젖었고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영철이 다가가 물었다. 얘, 여기서 뭐해? 아이는 울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들었다. 차가운 눈으로 영철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영철은 그 손을 잡아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왜인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엄마 아빠는?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영철은 아이를 안고 경찰서로 갔다. 당직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버림받은 아이네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철은 혼자 사는 50대 중반, 사람을 멀리하는 남자였다. 그런데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 식당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손님이 물었다. 아빠예요? 아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밝게 웃었다. 영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도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달랐어요. 손님이 오면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 애가 참 예의 바르네요. 손님들이 칭찬할 때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님, 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친부모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아이를 봤어요. 제 원룸 바닥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혼자 사는 식당 주인이었어요. 좁은 원룸에 낡은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죠. 아이를 맡길 곳도 돌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맞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거든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밤 고민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보육원에 보내야 하는 건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였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주방 옆 작은 의자에 늘 앉았습니다. 처음엔 위험해서 걱정했는데 아이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이 왔을 때였어요. 중년 여성이 식당에 들어오며 아이를 봤습니다. 어머, 아기가. 네, 잠깐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넘게 말 한마디 안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어요. 손님도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 인사도 잘하네. 몇 살이에요? 4살이요. 4살인데 벌써 인사를 참 예의 바르네요. 손님이 나갈 때 잔돈을 건넸어요. 그런데 아이가 두 손을 내밀어 봤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 누가 이렇게 가르쳤을까? 4살짜리가 두 손으로 물건을 받고 어른 손에 올려놓는 습관. 분명 누군가 철저하게 예절을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늘 깨어 있었어요. 잠들지 않고 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야지, 늦었어. 그렇게 말해도 아이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마치 놓으면 다시 버려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눈을 감은 채 자는 모습, 손을 꼭 쥐는 습관이 익숙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음식 냄새 좋아요. 응, 미안, 환기를 못해서 그래. 창문 열까?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좋은 냄새예요. 좋은 냄새? 네, 좋아요. 음식 냄새를 좋아한다니 이상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싫어하잖아요. 너 여기 자주 와봤어?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 네. 그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고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 정말 아무도 안 찾으러 오는 걸까? 마음 한편이 복잡했어요. 찾으러 오면 보내줘야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육원 보내시겠어요? 조금만 더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요. 전화를 끊고 아이를 봤어요. 식당 의자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나랑 있는 게 편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는 제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제 옆에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아이가 옆에 있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함께였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어요. 따님이에요. 처음엔 아니요라고 했는데 점점 대답이 애매해졌어요. 네. 그렇게 대답하는 게 편했거든요. 아이도 이제 저를 아저씨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 들리는 방 안에서 저는 묘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아이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요. 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부모를 찾는 노력은 하셨나요? 경찰에 신고했고 석 달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도 혼자 사시는 남성분이 아이를 입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법원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상담도 여러 번 받아야 해요. 공무원의 말이 길어질수록 답답했어요. 저는 그냥 이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인데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서류든 조사든 뭐든요. 공무원이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준비하시죠. 몇 달간의 상담과 조사를 거쳤어요. 가정 방문도 받았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왜 입양을 하려고 하시나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이 아이가 필요해서요. 아이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 아이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요. 상담사가 뭔가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법원 허가가 났습니다. 서류를 받아들던 날 손이 떨렸어요. 이제 이 아이는 법적으로도 제 딸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괜찮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네, 좋아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지은이. 땅지 은의 은. 이 땅에 은혜로 온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지은아. 네. 아이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식당 주방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요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저씨, 이 냄새 좋아요.
국물 끓는 냄새, 고기 구워지는 냄새. 지은이는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래, 아빠야. 지은이가 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유치원 등록을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을 때 지은이를 데려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시구나. 따님이 참 의젓하네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아빠.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유치원에 가서도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 요리 제일 맛있어. 선생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따님이 정말 모범적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친절하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아이가 주방 그림을 자주 그려요. 식당 주방을요. 네, 그리고 항상 의자에 사람을 그려요. 본인인 것 같던데 왜 거기만 앉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주방 옆 의자. 늘 지은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왜 하필 거기일까요? 지은이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빠 부르는 순간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게. 지은이는 금세 요리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자 간단한 요리를 따라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는데. 지은이는 제가 하는 걸 보고 금방 익혔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따님 손재주가 좋네요. 나중에 요리사 되겠어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아빠처럼요. 중학생이 되자 식당에서 직접 도왔어요. 새 메뉴를 만들고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빠, 나중에 새 식당 열어요. 돈 모아서 아빠한테 큰 가게 사줄게요. 지은이는 제 낡은 식당 간판을 새로 칠했어요. 벽지도 혼자 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딸이 참 효자네요. 아빠 복 많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요리사 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 응, 아빠, 식당 평생 지킬게.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평생이라니. 고등학생 아이가 벌써 평생을 약속하다니. 하지만 기뻤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은이는 학교 다니면서도 식당을 도왔어요. 주말이면 새벽부터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아빠, 오늘은 이거 해봐요. 새 메뉴 만들었어요. 한번 먹어봐요. 제가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대박인데. 진짜요.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지은이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문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나 졸업하면 바로 식당에서 일할 거야. 공부는 나중에 필요하면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기술 배우고 싶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맙습니다, 아빠. 졸업 후 지은이는 정식으로 식당에서 일했어요. 21살이 됐습니다. 어느새 제 키만큼 자랐어요.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그리고 돈 모아서 새 가게 열어요. 괜찮아. 이 가게면 충분해. 안 돼요. 너무 낡았어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꼭 해드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은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아빠 이거요. 뭔데? 첫 월급으로 샀어요. 아빠 신발 너무 낡았잖아요. 상자를 열어보니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 새 거였습니다. 발 아프시잖아요. 이거 신으세요. 순간 목이 메웠어요. 첫 월급. 보통은 자기 갖고 싶은 거 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 신발을 샀어요. 고맙다. 신어봐요. 사이즈 맞아요. 신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완벽한데. 다행이다. 아빠 발 크기 몰래 쟀어요.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이렇게 저를 생각해줘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다음 목표 생겼어요. 뭔데? 아빠 환갑이 내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돈 모아서 새 가게 열어드릴 거예요. 괜찮아. 넌 내 돈 내가 써야지. 싫어요. 아빠 위에 쓰고 싶어요. 지은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내년까지만 기다려요. 꼭 해드릴게요. 알았어. 고맙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 아이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것보다 제 것을 먼저 챙기죠. 왜 이렇게 착할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면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그 식당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아내와 5살 딸이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담배 사러 나간 사이였어요. 불길이 번졌고 구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아빠 아파.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그날도 비가 내렸었습니다. 2005년 겨울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을 닫고 있었고 주방엔 아내와 5살 딸이 있었어요. 딸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급히 약을 사러 나간 중이었죠. 여보 괜찮아. 금방 올게. 아내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딸은 계속 아파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빨리 갈게. 그때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담배 한 갑 떨어뜨렸습니다. 줍는 사이 몇 분이 지났어요. 뒤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식당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스 폭발이었어요. 여보.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안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도와줘. 문을 발로 찼어요. 창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라 나와 제발.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컸어요. 폭발음이 들렸고 저는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이었어요. 경찰이 와서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조의를 표합니다. 화재가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딸 둘 다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장례식장엔 빈관 2개만 놓였습니다.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딸 장난감을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 후로 2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을 멀리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왔어요. 지은이는 주방 옆 그 자리에 앉아 요리를 보는 습관이 딸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여기 제일 좋아요. 아빠 옆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전 제 딸도 똑같이 말했었거든요. 아빠 나 여기 좋아. 그때도 주방 옆이었습니다. 똑같은 자리. 그때도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죠. 우연일까?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열이 나서 끙끙거릴 때면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밤새 끙끙거리던 지은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의사가 링거를 놓는 동안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아파. 그 목소리. 손에 쥔 지은이 손이 축축했어요. 간호사가 링거를 조절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불빛이 흐려졌어요. 20년 전에도 똑같은 목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아빠 아파 빨리 와.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되살아난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링거를 맡고 있는 지은이를 봤어요. 잠든 얼굴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아이 그때 그 아이랑 비슷해. 아니 비슷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는 모습 손을 쥐는 습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제 딸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화재 현장에서 제 눈앞에서. 그냥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몇 시간 후 지은이가 깨어났어요. 아빠, 응력이 있어. 물을 떠주었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마셨어요. 괜찮아. 네, 이제 안 아파요. 지은이가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구나. 이 아이는 살아있어. 20년 전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지킬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제 곁에 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지은이가 물었어요. 아빠 울었어요. 아니야. 눈이 빨개요. 바람 불어서 그래.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 안 아파요. 이제 괜찮아요. 응 알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는 항상 저를 걱정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제 눈치를 살핍니다. 왜 이렇게 착할까? 그날 밤 지은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20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이었어요. 펼쳤습니다. 아내와 딸 사진이 나왔어요. 5살 딸이 식당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주방 옆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빠 나 여기 좋아. 그때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지은이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미소, 똑같은 목소리. 왜 이렇게 닮았을까? 사진을 오래 보다가 조용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환갑 때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보내면 돼. 안 돼요, 환갑인데요. 축하해야죠. 나이 먹은 게 뭐가 좋다고. 아빠한텐 중요해요. 평생 처음 챙기는 아버지 환갑이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 처음. 맞아요. 20년 전 제 딸은 5살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환갑을 함께 맞을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 아이와 함께 맞이하게 됐어요. 고맙다. 준비할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환갑 일주일 전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식당 잠깐 쉬어도 돼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그래 알았어. 지은이는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준비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환갑 당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이가 일찍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응, 몇 시야? 6시요. 나와보세요.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 앞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칠했어요. 창문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지은아, 이거 제가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조금씩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아빠, 아직 안 끝났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이 완전히 새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닦고 정리했어요. 이제 10년은 더 쓸 수 있어요. 완벽해요. 너 혼자 다 한 거야. 내 아빠 위해서요. 환갑날 저녁 지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초가 꽂혀 있었어요. 소원 빌어요. 뭘 빌어? 원하는 거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와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주세요. 초를 불었어요. 지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아버지. 그때 지은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은이는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새 식당 자금 모으고 있어요. 아빠 평생 지킬게요. 약속이에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보낸 지 2달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식당에서 돌아오면 기름 냄새 묻은 얼굴로 웃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요. 그래, 힘들었겠다. 아니요, 재미있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바로 통장에 넣었습니다. 야, 너도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돈 좀 써. 괜찮아요. 아빠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아빠, 전 괜찮아요. 진짜로요. 지은이가 웃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닌가. 21살이면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모든 걸 저한테 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사장님이시죠?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빨리 오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딸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이요. 서두르세요. 전화를 끊고 옷을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으로 달렸어요.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딸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갔어요.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유가족분이시죠? 유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우리 딸.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영안실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 앞에서 멈춰선 채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진짜 끝이 돼버려요. 숨을 몇 번이나 들이마셨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세요.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보였어요.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천을 걷어냈어요. 지은이었어요.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아,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지은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감싸쥐어도 차가운 건 변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은이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은아, 일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일어나 봐.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직원이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화재 나기 전날 지은이가 준비한 거였어요. 아버지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라고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열어봤어요. 통장 하나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새 식당 구입 자금. 금액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2,800만 원. 말로만 듣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한 푼 한 푼 이렇게 모아뒀던 거였습니다. 내역을 봤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아무것도 안 쓰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는 지금 행복하시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힘드셨죠? 친딸도 아닌데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한 번도 내색을 안 하셨죠? 한 번도 후회하는 모습 안 보여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새 식당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약속했잖아요. 새 식당 꼭 열어드린다고. 거의 다 모았어요. 조금만 더 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지금 식당 조금만 더 하세요. 제가 완벽하게 고쳐놨으니까 안전할 거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아버지 딸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아,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식당 직원이 옆에서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화재 났을 때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다 빠져나갔는데 지은이가 다시 들어갔어요. 왜? 안에 손님이 남아 있었거든요. 다리를 다쳐서 못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손님을 업고 나왔어요. 직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 또? 아버지가 늘 쓰시는 칼이 안에 있다고. 가져와야 한다고. 손에 쥔 편지가 구겨졌어요. 말렸어요. 위험하다고 나중에 사면 된다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꼭 가져와야 한다고. 아버지께 선물하려고 새로 산 거라고. 그때 천장이 무너졌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은이가 그 밑에. 더는 들을 수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사장님 제발 나가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지은이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꽉 막혔습니다. 숨을 몇 번이나 삼키고 다시 말했어요. 지은아. 아버지는 널 만나서 다시 살 이유가 생겼었단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혼자였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왔잖아.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넌 날 아빠라고 불러줬어. 아버지라고 불러줬어.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선택해줘서 고마웠어. 날 아버지로 선택해줘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새 식당은 필요 없어. 여행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됐는데. 입술이 떨렸어요. 뭐가 그리 급했니? 칼 같은 건 나중에 사도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을 봤어요. 평온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지은아.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번에도 지키지 못했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영안실에 흐느낌만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지은이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놓아야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유가족분 이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손에서 떨어졌어요. 장례 준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식당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 울었어요. 좋은 딸이었어요. 효자였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 처음 봤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던진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봤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아.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안해. 절을 올렸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사흘 후 장례를 치렀어요. 관을 영구차에 실었습니다. 화장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관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우리 딸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었는데. 아버지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가. 화장이 끝났어요. 작은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라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방문을 열었어요.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 지은이가 매일 입던 것이었어요. 앞치마를 안았습니다. 지은이 냄새가 났어요. 음식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앞치마를 꼭 안은 채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을 멍하니 보냈어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침대 위엔 요리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메모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이만 없을 뿐. 식당을 열 수 없었어요. 문 앞에 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주방을 보면 숨이 막혔어요. 주방 옆 의자. 지은이가 늘 앉던 그 자리. 지은이가 고쳐준 식당인데 어떻게 버려. 하지만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들어갈 때마다 지은이 생각이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그대로 닫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었어요. 사장님, 언제 다시 여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식당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식당 다시 여세요. 못하겠어요.
지은이가 그 식당 고친 거 아세요? 알아요. 석 달 동안 매일 조금씩 고쳤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여세요. 그게 지은이 바람이었을 거예요. 지은이는 아버지가 계속 요리하길 원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마음 버리지 마세요. 직원이 가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식당이 보였어요. 먼지 쌓인 식당.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손본 곳.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식당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곳이었어요. 주방 옆 의자를 봤어요. 지은이 사진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이 켜졌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불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그렇게 다시 식당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영업 나간 날을 기억해요. 손님을 맞이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손님이 앉을 때마다 주방 옆 의자를 보게 됐거든요. 빈 의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의자를 보게 됐어요. 빈 의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는 계속했어요. 지은이가 고쳐준 식당이니까. 이 식당을 버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손님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왔어요. 주방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백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여기 좋아요. 음식 냄새 잘 맡을 수 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지은이도 그렇게 말했었지. 손님이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모아둔 통장은 서랍 맨 아래 그대로 뒀어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한 푼 한 푼 모은 돈인데 대신 주방에 메모를 붙여놨습니다. 편지에서 한 줄만 오려서 붙인 거였어요. 사랑해요, 아빠. 매일 그걸 보며 요리했습니다. 밤마다 지은이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앉아 앞치마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오늘도 손님 많았어.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내가 고친 식당 정말 좋아. 손님들도 다 좋아해.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외로웠어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남긴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식당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창문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옆 의자를 봤어요. 텅 비어 있었지만 지은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등을 곧게 세우고 요리를 바라보던 모습. 손을 뻗어 의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오늘도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만든 메뉴를 메뉴판 맨 위에 올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뒀어요. 지은이가 모은 돈으로 새 식당을 열진 않았지만 그 돈은 지은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요리하며 살았어요. 피 안 섞였어도 넌 내 딸이야. 진짜 가족이었어. 비가 오면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너 덕분에 아빠는 다시 살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막장처럼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미소를 가슴에 안고 오늘도 식당 문을 열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라디오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없는 세상은 외로웠지만 지은이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어요. 이 식당 안에, 이 주방에, 이 순간에 주방 옆 사진 속 4살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우린 진짜 가족이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